다이먼 회장이 연준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100% 틀렸잖아. 아웃! 이 얘기인데요. 오늘 이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 워치 등에 따르면 다이먼 회장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이런 행사인데요. 여기에 참석해서 연준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막대한 부채가 늘어나고 방만한 재정 지출을 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못 잡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치 지금 많이 사셨잖아요, 다이먼. 1970년대를 떠올린다는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가 초래할 경제의 부정적 여파를 과연 중앙정부 바이든이죠. 그리고 지금 연준이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 이에 앞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과소평가하며 긴축 대응에 늦었던 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요. 연준은 2022년 3월 전망에서도 올해 말 기준금리가 2.8%, 근원 물가 상승률은 2.8%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금 연말에 가까우고 있는 현재 금리 상단은 5.5%, 10월에 근원 물가 상승률은 4.1%로 연준의 2가 아니라 3도 아니고 4로 높아졌죠. 자, 반면 다이먼 회장은 2021년부터 연준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지적해온 인물입니다. 연초에도 금리가 더 오르고 오랜 시간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최근에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금리 7% 시대를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죠. 자, 다이먼 회장은 이날 재정 지출이 예전보다 훨씬 많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힘을 갖고 있는 정서가 있다. 교만하다 이거죠.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당히 조심스럽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경제 전망을 고정하지 말고 여러 변수를 고려한 좀 유연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유연하지 않다는 거죠. 야, 이게 유연성, 플렉서빌리티가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이 파월한테도 좀 해당이 되네요. 자, 그는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든 오르지 않든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다이먼 회장의 말입니다. 수익률 곡선이 1포인트 상승하더라도 나는 이에 대해서 대비할 것이다. 근데 연준은 지금 너무 뇌가 딱딱해져 있다는 거예요. 높은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으로 요약되는 1970년대와 지금의 상황이 너무 비슷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이먼 회장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1970년대와 더 비슷하다. 또한 급증하는 재정 부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크라이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 세계의 석유, 식량 가격, 잠재적 기아 위기에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밖에 인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는 핵 확산을 언급했습니다. 자, 같은 날 레리 핑크 블랙록 CEO도 1970년대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1970년대는 모두 나쁜 정책에 대한 것이었다. 오늘날은 나쁜 정책과 큰 거시적 변화에 관한 것이라고 비슷한 진단을 내놨는데요. 공급망의 정치화, 포퓰리즘, 합법적 이민 제한 등을 인플레이션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자,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현재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합법적 이민 제한, 포퓰리즘, 공급망의 정치화, 제대로 깠네요. 아울러 급증한 재정 적자를 지적하면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 증가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그 결과 금리는 더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일한 포럼에서 레오 달리오 전서들 다 갔습니다. 레오 달리오는 내년 세계의 경제 전망이 비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게 될 통화 정책은 세계에 더 큰 여파를 미칠 것이라면서 여전히 낙관하기 어렵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요까지가 지금 마켓워치에 소개된 기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부터 제가 잠깐 간단하게 논평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모두가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이 말과 함께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그랬고요. 버블닷컴 때도 그랬고요. 끊임없이 위기 시그널에 대한 신호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두 가지 말이 좀 상반된 거죠. 그래서 지금 다이먼 회장이나 뭐 레이 달리오나 그다음에 블랙록 그 CEO나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제가 정말 하루 종일 고민합니다. 예정된 악재에 대한 그건가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건가. 자, 이런 고민이 왜 중요하냐면 어느 거를 초이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의 모든 방향이 전혀 다른 데로 바뀌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 정도 지명도 있는 사람들이 대놓고 연준 아웃 100% 틀렸잖아. 야, 오늘 이 파월 의장 상당히 뚜껑 열리겠는데요. 나름대로 그래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번에 SVB 사태 이후로 JP모건 체이스한테 다시 선물 안겨줬잖아요. 선물. 근데 이제 와서 저 노인네가 뒤통수를 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미주널 팀장의 내피셜임을 전제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재입니다. 근데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되게 큰 차이예요. 잡을 수 능력이 없는데 못 잡는 것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못 잡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이후로는 뒷북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월, 자넷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쟁만 아니었으면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갔다. 전쟁이라는 변수 때문에 지금 모든 게 꼬여버렸다 하면서 끝까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고 진단한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전쟁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소한 전쟁이 났을 때 일주일 안에 전쟁이 끝난다.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가 훨씬 뛰어났으니까요. 그렇게 오판한 것은 연준의 잘못 아닐까요?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전쟁이 일어날지 안 날지는 예측할 수 없었어도 전쟁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서 내년 이맘때 되면 윤곽이 드러나겠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말로만 2%대를 외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한 바로 연준에 대해서 스스로 여전히 기름칠한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 화법으로 일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봤기를 바랍니다. 다이먼 회장도 잘못 보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동의하신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